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준 착과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기준 착과수는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20쪽에 있습니다. 네. 기준 착과수는 보험금 산정을 위해서 과손별로 기준되는 과실수가 됩니다. 이 기준 착과수는 뭐냐면 주로 해당되는 게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에서 적용을 합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네, 근데 시험에서 워낙 이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 착과수에 대한 개념만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준 착과수는요, 그 과손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입니다.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달릴 수 있는, 즉 보험에 가입한 과손에 보상하는 재해, 즉 자연재해, 조세화재,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는 손해 같습니다. 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과일에 달릴 수 있는 과일에 달려있을 수 있는 과일의 개수, 요게 기준 착과수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집이 적과를 하고 나서 적과 후 착과수를 세봤어요. 자, 이 집이 평년 착과수랑 평년 착과수, 평착수라고 할게요. 평년 착과수가 이 집이 10,000개예요. 자, 그 다음에 적과 후 착과수가, 적과 후에 이제 평가사들이 가서 착과수를 조사하는데 적과 후 착과수가 8,000개랍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 항상 보상한 손해가 있었냐 없었냐예요. 자, 이 집은 어쨌든 8,000개는 달린 거는 맞잖아요. 근데 이 집에 재해가 있었다는 거죠. 재해가, 보상하는 손해가 있었을 때 이제 기준 착과수는 몇 개냐라는 거예요. 자, 원래는 뭐예요? 8,000개가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이 보상하는 재해, 즉 자연재해 4개가 없었다면 몇 개 달릴 수 있어요? 2,000개 줄었잖아요. 이 준 거 달렸다는 얘기잖아요. 왜? 재해를 소거시키면 줄었던 게 안 줄을 거니까. 이쪽에서 결국은 뭐다? 8,000개에다가 착과가 줄어든 과실수. 야, 평년에서 8,000이니까 2,000개 줄었네요. 그래서 2,000개 더하니까 기준 착과수는 몇 개로? 10,000개로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래 이 집은 평년 착과수는 10,000개고 적과 후 착과수는 8,000개인데 적과 전에 재해가 아무런 재해가 없어요. 그럼 원래 이 집은 몇 개? 8,000개만 열릴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달릴 수 있다. 그래서 뭐다? 이때는 기준 착과수가 적과 후 착과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적과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 착과수를 뭘로 한다? 적과 후 착과수로 하고요. 적과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할 수 있는 경우, 즉 재해가 발생해서 2,000개가 있을 때, 그때 기준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착과 감소할 수 2,000개 더해서 10,000개가 기준 착과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과 감소할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착과 감소할수는 재해가 있을 때 계산하는데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뺐어요. 이렇게. 빼면 얼마예요? 10,000개에서 적과 후 착과수 8,000개를 빼니까 2,000개가 되죠. 2,000개. 거기하고 평년 착과수 곱하기 최대 인정표율 중 작은 값인데 얘는 이제 저희들 공부할 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게 얘예요.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2,000개가 착과 감소 과실수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전제가 되는 게 뭐다?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재해가 없으면은요. 그냥 재해가 없으니까 착과 감소가 발생할 수 없겠죠. 네, 그렇으니까 기준 착과수가 적과 후 착과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기준 수확량이에요. 기준 착과수에다가 무게 곱하는 거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기준 착과수에다가 무게 곱하는 거. 기준 착과수 방금 공부했고요. 이렇게. 그래서 주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적과전 종합비용 방식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과수는 뭐 한다? 무게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준 착과수에 무게를 곱하면 량이 되죠. 량이 딱. 응용에서 자기부담 감시량은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로 자기부담 감시량을 계산합니다. 얘는 뭐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자, 착과 감소량이 얼마 줄었는데 이것 중에서 당신 책임질 거 얼마예요? 그 뺀 나머지
보험회사가 책임질 거예요, 보험금으로 드릴 거예요 라는 거, 이런 것들 산정하기 위해서 계약자, 자기가 이거 계약자예요. 자기가 계약자가 부담해야 될 감수량은 이만큼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총 기준 수확량의 자기 부담 비율. 그래서 보험에서는 자기 부담 비율이 10%, 뭐 15%, 20%, 30%, 40%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 20%짜리다. 그러면 기준 수확량이 10,000km면 자기 부담 비율 20%에서 2,000km는 일단 계약자가 책임지고, 만약에 줄어든 양이 3,000km다 그러면 계약자가 2,000km 책임지고 나머지 1,000km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기준 차가수 곱하기 가액 가중하면 내가 뭐다? 기준 수확량이잖아요. 거기에 자기 부담 비율 같은 값이 나온다. 자,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이관이잖아요. 자, 감수량. 자, 줄었다는 거잖아요. 수확이 줄어든 양. 근데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수확이 줄어든 양. 얘가 미보상 감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감수량 중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감소한 양. 얘를 뭐라고 한다? 감수량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평년 수확량에서 재해가 있어서 수확량 조사를 해봤어요. 수확량을 조사해보면 이게 뭐다? 감수량이잖아요. 그렇죠? 평년 수확량이 10,000km, 수확량이 6,000km밖에 없다는 거죠. 재해가 있어서. 그럼 얼마 줄었어요? 4,000km 준 거. 요게 감수량이에요. 감수량 중이죠. 감수량 중.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 결국은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이 감수량인데, 이 감수량 중에서 곱하기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으로 줄어든 거, 뭐 잡초로, 병충해로, 영농관리 잘못해가지고 이런 것들 평가상 구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게 만약에 10%다 그러면 0.1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얼마? 400km가 미보상 감수량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더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네. 자, 보장 방식별로 미보상 감수량 산정해 보면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적과점 종합에서는 미보상 감수량은 착과 감수량, 줄어든 양 중에서 일단 미보상 비율 적용하면, 아, 이거 줄어든 것 중 이만큼은 보상 안 해. 즉,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줄어들었어. 라고 했으니까, 그 보험회사가 책임질 필요 없겠죠. 보험회사는 뭐만 책임진다고요? 자연재해, 조세, 화재, 즉, 보장하는 재, 약속된, 계약할 때 약속된 재해로 줄어든 양만 보상한다고요. 이렇게.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암보험이 있고, 뭐, 상해보험이 있고, 뭐, 그러는데, 상해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암 걸렸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암 진단금 주지는 않잖아요. 상해만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또, 암보험 가입했는데 상해는 가입 안 했어요. 그러면 암 진단 받을 때는 보험금 주고 상해는 주지 않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상하는 재. 그래서 미보상 비율은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줄어든 비율을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미보상 주수 나무가 과일이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 왜 안 열렸냐? 올해는 수영을 잡으려고 가지치기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과일이 열릴 가지가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 그런 것들보다 원래 계약자가 가지치기 안 했다면 그 가지에 있었을 거고, 거기에 과일이 달려 있었겠죠. 근데 그 과일이, 그 나무는 과일이 안 달리다 보니까, 그러면 뭐, 과일이 안 달린 거, 그 보험회사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게 미보상. 보상하지 않는 나무의 숫자예요. 보상하지 않는 나무의 수. 몇 주냐? 그래서 주당 평년 착가수 곱하기 과중을 해서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감소보험금, 과수, 논작물, 밭작물 이런 것은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것.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 하면 감수량이잖아요. 감수량에 해당돼서 감수량의 미보상 비율 곱하시게 되면 미보상 감수량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장 생산비예요. 생산비에서 수확기에 발생되는 생산비를 차감한 값이라고 했는데, 이제 생산비는 주로 이제 원예 시설이라든가 뭐 고추라든가 뭐 이런 것들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생산비를 보자. 자, 보험회사는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자, 이 집은 생산비가, 즉 사고가 발생하면 들어가는 농사 지으려고 투입됐던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고추나 브로콜리, 그 다음에 원예 시설, 즉 딸기라든가 참외라든가 뭐 멜론이나 국화라든가 이런 것들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 보장 생산비는 주로 키울 때 들어가는 비용. 그냥 농사를 지다가 고추를 지면요, 생산비, 처음에
고추를 빨갛게 익혀야 돼요. 홍고추 빨갛게 익힐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이거 쓰면 또 수확하는 비용 두 개가 필요한데, 보험에 가입할 때는 생산비, 투입할 때 빨갛게 익힐 때까지 들어가는 생산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장 생산비라고 그래요. 생산비를 차감하는 방식인데, 얘는 그냥 보장 생산비는 다음에 문제 풀면서 설명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보험에서는 생산비를 한도로 줍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재배 면적 하면 뭐다? 총 얼마 생산비 들어갔어? 이 한도 내에서 내가 보상할 거야. 뭐 이 뜻이 됩니다. 생산비, 작물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종묘비, 자, 용묘, 모종 비용이요. 그다음에 비료비, 그다음에 농약, 그다음에 영농 광열비, 그다음에 수리비, 그다음에 기타 재료비, 소농구비, 호미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농구비. 대농구는 이제 생각비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경운기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뭐냐, 한 번 쓰고 일회용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쓰니까 1년 썼으면 이제 1,000만 원짜리 1년 썼으니까 한 900만 원 정도 단종가치 있구나. 이렇게 생각비. 그러면 그 100만 원 지금 감가된 거, 그것들, 아, 이거 생산비로 투입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농시설 상각비. 자, 하우스 같은 경우, 감가상각비. 수선비. 기타 요금, 임차료, 위탁 영농비, 고용노동비, 차가 뭐 쭉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산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요걸 갖다가 뭐라 한다? 생산비라고 하는데, 이 생산비를 1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로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재배 면적. 자, 1000제곱미터에 단위당 보장세는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농사 질 때, 이 작물 농사 질 때 나는 생산비로 총 이런 것들 다 전부 내봤더니 1,000만 원 들어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수확기 가격이 있네요. 자, 기준 가격이 있고 수확기 가격이 있었는데요. 수확기 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에 수확했을 때, 그때 키로당 가격인데, 계약자가 정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국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공사이겠죠. 올림픽 평균, 연도별 평균 가격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남은 값들의 산술 평균이다라고 했는데, 뭐 얘는 올림픽 평균은 이거 뭐 다 아실 텐데요. 올림픽 평균이 이거죠. 보통 올림픽 평균 5년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얘가 이제 1,000원, 이렇게 1,000원. 두 번째는 1,500원, 세 번째는 2,000원, 네 번째는 800원, 뭐, 다섯 번째는, 여기가 1,000원, 2,000원, 여기 1,000원 해보겠습니다. 예, 1,000원. 그러면 이때는 뭐다? 이제 5년치니까 올림픽 평균값이라는 것은 이것 중에서 제일 큰 값, 높은 값, 제일 낮은 값 뺀 나머지 세 개 값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값 2,000원, 제일 작은 값 빼니까 총 얼마예요? 1,500, 1,000 했으니까 3,500원이 되고요. 얘를 갖다가 얼마로? 3으로 나누시게 되면 얘가 올림픽 평균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농가 수치비율, 도매시장 가격에서 유통비용도 차감한 농가 수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사전에 결정된 값,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이 곱하기다가 농가 수치 비율이 있어요. 야, 이 정도에서 얼마 내가 간다 해서 수치 비율 뭐 80%다 그러면 곱하기 0.8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과목에서는 이 수확기 가격을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이 과목은 심플합니다. 수확기 가격은 얼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만 하시라는 겁니다. 아, 수확기 가격이 있구나. 그래서 주로 여기를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차관상. 자, 농업수익감소 보장 과수품목 포도나 밭작물 있죠. 콩, 양배추, 고구마, 뭐 옥수수, 보리 다 해당됩니다. 보험에 가입한 가수원에 대해 실제 수입을 산정할 때 씁니다. 왜냐하면 그때 수확할 때 수확기 가격이 높으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도 많아질 거고, 수확량은 똑같은데 수확 가격이 싸졌으면, 가격이 하락됐으면 내 주머니는 실제 수입도 줄어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산정할 때 적용한다라고 보시고요. 자, 농업수익 감소 보장이고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가격이 수확기 때 하락되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수익 감소를 보장을 둘 다 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수익 감소를 알기 위해서는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 수입이란 평년 수확량에서 기준 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에가 보면 한 모의 농가마다 평년 수확량은 있고 그 다음에 기준 가격은 가입을 대정해 놨으니까 있습니다. 실제 수입은 뭐다? 수확량하고 미보상 감소량을 더한 값이에요. 왜냐하면 미보상 감소량은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 줄어든 것은 그냥 수확된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이에요. 거기다가 기준 가격하고 수확 계획 중 작은 거 곱하시게 되면 실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평균이나 농가 수치 비율은 뭐다? 1과목. 김원수 교수님하고 강의를 들으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2과목, 제가 맡고 있는 2과목에서는 수학 가격 어떻게 계산해라 라는 문제는 나오질 않아요. 그냥 수학 가격은 1,000원이야, 2,000원이야 이렇게 그냥 조건으로만 제시되면 갖다 쓰면 됩니다.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 네. 자, 적과 후 착과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적과 후 착과수는 해당되는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빼고 딱 4개밖에 없어요. 적과 후 착과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를 언제 조사한다? 적과하고 난 후에 조사하는 방식이다. 나무가 있으면요, 이렇게 나무가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과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과일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이렇게. 쭉 달려있으면 이런 과일들이 이게 이제 한 나무가 수천 개 달리거든요. 그럼 그거 다 키우면 과일이 탁구공만 하겠죠. 그러면 이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가 없죠. 그랬으니까 상품성 있게, 자, 멜론만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싶겠죠. 예, 그 정도 돼야 상품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과를 하는 거예요. 속가내기 한다고, 속가내기.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얘 하나만 남기고 다, 이제 얘만 남기고, 얘 하나만 살리는 거죠. 이렇게. 얘도 얘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얘를 적과라고 해요. 그러면 적과를 했으니까 적과하고 난 후, 그래서 적과 후가 되는 거예요. 네. 적과 후에 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 이제 이런 것도 쓰겠죠. 얘를 달려있는 과실이라 해서 착과 개수라 해서 수입니다. 적과 후란 게 뭐라고요? 속과내기 하고 난 후에 말이에요.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조사하는 게 적과 후 착과수 조사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적과입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이렇게 잘라내는 거 통상적인 적과. 또는 자연낙과라는 것은 보통 감 종류입니다. 단감이나 떫은감. 얘네들은 이제 자연낙과에 서로 붙어 있다가 세력 때문에 크면서 밀어내가 툭툭 떨어지거든요.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 우리가 적과 후 착과 조사를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인 적과는 이제 계약자가 잘라내게 하는 거예요. 적과 속가내기 하는 거. 자연낙과는 나무 스스로 거기서 스스로 떨어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세력 싸움에서. 자, 주로 어디 쓴다? 적과전 종합연 방식, 사과배, 단감, 떫은감 적용되고 착과수를 언제 조사한다? 적과 후에 조사한다.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라고 합니다. 자, 과수원 전체 적과 후 착과수는 어떻게 한다?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주당 착과수를 계산하는데 이게 뭐냐? 품종, 수령, 재배 방식입니다. 자, 한 나무가 있는데요. 자, 한 나무가 하나는 여러분 이제 추석 때 주로 많이 드시는 게 이제 홍로라는 품종입니다. 홍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 때 많이 드시는 게 이제 후지라고 있습니다. 푸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품종인데 그 개는 개수들이 좀 나무가 달라요. 똑같지 않겠죠. 거기다가 수령이, 자, 얘는 3년생. 그럼 어린 나무잖아요. 거기에는 한 12개 달려있고. 자, 5년생이다, 10년생이면 여기는 120개 달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수령 때문에 과일의 개수가 다를 수 있고요. 재배 방식입니다. 밀식이냐, 반밀식이냐, 일반이냐. 밀식은 그냥 좌우로 정렬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밀식. 이 간격이 좁다는 얘기죠. 간격이 좁다고요. 밀식. 반밀식은 좀 더 넓답니다. 넓어요. 그 다음에 일반 재배는 더 넓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과나무는 높이로 재배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가지로 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가지가 여기서 이 나무와 이 밀식은 이 나무에서 서로 가지가 뻗을 수 있는 게 얘 절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도 여기까지 이렇게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가 그만큼 길이가 짧기 때문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도 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밀식은, 자, 여기 보면 가지를 더 많이 뻗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밀식보다는 더 반밀식이 똑같은 품종, 똑같은 수령이라면 반밀식의 과일이 더 많이 달린다. 일반 재배는 더 넓어요.
더 넓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를 뿌릴 수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를 넓힐 수 있어서 뭐예요? 훨씬 더 많은 과일을 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수령, 동일한 품종이라면 재배 방식에 따라서 또 과일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령도 3년생이냐 4년생짜리하고 10년생이다 15년생짜리하고는 과일의 개수 달리는 게 다르겠죠. 이걸 똑같이 만들 수 없겠죠. 평준화시킬 수 없으니까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각각 그 나무의 표본, 적과후 착과수를 조사해서 나누게 되면 주당 착과수가 됩니다. 이 주당 착과수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요. 자, 주당 착과수는 자, 표본 조사 방식으로 합니다. 표본 조사로. 그래서 표본주가 자, A 품종이 표본주가 10주라는 거죠. 10주. 근데 이 1번부터 10번까지 표본주를 군데군데 정해요. 정해하고 거기에 있는 과일의 개수를 다 세봅니다. 그랬더니 1번 것은 뭐 90개, 2번은 80개, 3번은 120개, 4번은 150개 뭐 쭉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총 합산해보니까 이게 몇 개 있다? 1200개 달렸다는 거예요. 자, 10개의, 표본 10개에서 달린 과실 합계가 1200개다. 그러면 한 주당, 달려있는 주당 착과수는 몇 개다? 120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120개씩 달린 것은 모두 똑같이 A 품종, 뭐, 수령 5년생, 뭐, 반면씩 조사대항수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 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 조사 대상 주수, 동일한 품종, 수령 제 방식으로. 그래서 조사 대수 곱하게 되면 뭐다? 적과후 착과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주당 착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품종 수령 제 방식별 조사 대상 주수입니다. 조사 대상은 뭐다? 적과후 착과수를 조사할 대상의 나무, 즉 결국 뭐다? 착과가 있는 나무,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를 우리는 착과수, 적과후 착과수를 조사하니까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한다. 그냥 다 패스하더라도 조사 대상수보다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 내가 조사로 갔을 때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를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하는데, 조사 대상 주수를 이렇게도 공식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 실제 결과 주수에서. 실제 결과 주수는 뭐라고 했어요? 가입일자 기준으로 과수원에 심어진 식재된 모든 나무수, 단, 인수 제한 또는 유목, 어린 나무 있잖아요. 뭐 인자 1년생. 과일 안 열려고 그래. 근데 그냥 그거 갖다 심었다고 해서 그거 실제 결과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제 결과수 기본 정의는 뭐냐면, 가입일자, 가입 한 날입니다. 조사일자 아니에요. 가입일자 기준으로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가 실제 결과주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외되는 게 딱 두 종류가 있는데 뭐냐? 유목, 어린 나무. 두 번째는 인수 제한 품종. 이건 보험에 가입 안 해줘요. 그 품종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실제 결과 주수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뭐다? 보험 가입할 때니까 올해 과일 열리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과일이 열릴 수 있는 나무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거기서 만약에 죽어버렸다. 자, 8월 달에, 6월 달에 적과후 착과 조사를 하는데 그 사이에 4월 달에 냉해 피해 입어가지고 죽은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고사주수. 그 다음에 중간에 5월 달에 병충이 와가지고 죽은 거 있겠죠. 그러면 미보상 주수예요. 죽긴 했는데 보상하는 제외로 죽지 않았다고요. 다른 이유로 죽었다는 거죠. 미보상주수. 그래서 마이너스 수확이 불능주수. 나무는 안 죽었는데 이런 거예요. 자, 단감나무다. 떨금감나무예요. 강풍이 막 불어가지고 이 감은요, 제일 중요한 게 신초예요. 신초라는 게 뭐냐면 올해 처음 나온 가지를 신초라고 하는데, 그 신초가 바람에 다 떨어져서 가지 다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올해 그 나무에서는 과일 안 열립니다. 왜? 신초가 없으니까. 신초에서 감꽃이 피고 거기서 이제 수정이 돼서 감이 열리는 방식인데, 신초가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뭐다? 수확은 못 하겠죠. 대신 나무는 안 죽었다고요. 뭐 때문에? 강풍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원인이 중요해요. 강풍 그러면 보상하는 제로. 신초, 대부분의 신초 3분의 2 정도, 그 나무가 3분의 2 정도가 신초가 다 잘라져 없어졌다면 잘 부러지거든요. 그때 바람이 세게 불면. 그럼 과일이 안 열린다는 거죠. 수확을 불가능한 그 주수. 대신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자, 그럼 결국은 여기서 뭐다? 남아있는 게 뭐다? 과일이 열리는 나무. 그게 조사 대상 주수입니다.
실제 결과주수에서 보사주수, 미보상, 수학불능 다 과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과일이 없죠? 여기 남아있는 게 조사 대상 주수가 됩니다.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주당 착과수는 재배 방식별 표본주수 분의 착과수 합계, 이 표본주수에 달려있는 착과수 합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배가수원이에요. 배가수원인데, 이렇게 이제 배나무, 이렇게 있고요. 자, 얘가 이제 얘를 표본주로 생겼으면, 얘가 표본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표본주면 여기다가 리본을 묶고, 여기에 달려있는 배봉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싹 세는 거예요, 세는 거. 이게 뭐다? 적과 후, 착과수입니다. 그럼 얘가 표본주인데, 또 여기도 이제 표본주, 여기도 표본주 정하겠죠, 이렇게 쭉. 정해서 표본주를 정해서 거기에 달려있는 표본주 수는 총 몇 주 조사했고 거기에 달려있는 착과수 몇 개냐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나온다? 주당 착과수가 나옵니다. 자, 적과 후 착과량이 있는데 적과 후니까 적과 후 착과량은 뭐예요?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뭐다? 무게 곱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익 가중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년 결실수 있는데 평년 결실수는 딱 적용하는 품목이 뭐만 해당되냐면 OD만 해당이 됩니다. OD가 뭐냐? 뻥나무죠. 뻥나무 평년 결실수. 네, 보시면 되겠는데 대신 얘를 우리는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산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평년 결수를 주당 평년 결수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이 평년 결수를 어떻게 가입년 또 실제 표준 결수를 비례해 가지고 막 횟수에 따라서 이게 가중 평균하고 계산하는 방식은 1과목에서 출제는 되고 있고요. 평년 결수는 어디 나온다? OD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보면 평년 결실수는 과수원별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과수원별로. 품종별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평년 착과수 또는 평년 수확량처럼 안부를 해요. 근데 얘는 평년 결실수는, 즉 해당되는 품종의 평년 결실수는 그 해당되는 과수원의 평년 결수, 이 평년 결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나무 한 주당 가입된 그 보험에 가입된 그 과수원에 한 주당 가지, 나무마다 가지 1m 평균 몇 개나 과일이 열리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m 평균이기 때문에 전체를 일단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실제 결과에서 곱하면 과수원 전체의 총 평년 개수가 나와요. 근데 보험은 1m 평균 평년 개수 보통 170개, 160개, 뭐 1m 가지가 OD가 한 160개 정도 열려, 우리 집은. 뭐 그럼 이 옆에까지도 160개 열리겠죠.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과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뭘로? 품종별 표준 결실수로 안분하시면 뭐가 된다? 품종별 평년 결실수가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별 표준 결실수 곱하기 품종별 실제 결과주수. 분모는요. 자, 두 품종이 있으니까 두 품종 이상이어야 되니까 각 품종별 표준 결실수 이 합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주당 평년 결실수는 품종별 평년수 계산은 위에서 계산한 이 값을 나누기 품종별 실제 결과수로 나누게 되면 주당 평년 결수가 계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가셨다. 계속하겠습니다.